이교수의 한국실기 232번은 이병철 시인의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입니다. 우선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하늘이 되지는 못해도 하늘의 거울은 되는 웅덩이를 사람들은 왜 구정물이라고 부를까요? 당신이 꽃씨를 후후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냉면을 가위로 잘라도 장마는 그칠 일 없고 위대함은 비천함의 등 뒤에 몰래 엎여 있는데 금팔찌가 아니어도 하는 노을에 녹을 수 있는데 영원 다음으로 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빗땀으로 환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 아니고 죽음 비슷한 것을 입고 이별 아니고 이별 비슷한 것에 울며 무너집니다. 음악이 되지는 못해도 침, 음악의 귀는 되는 침묵을 버린 채 이렇다며 울부짖는 당신은 댄서가 아니어도 나와 춤출 수 있어요. 무한이 아닌데도 내 팔은 너무 많은 원을 그릴 수 있거든요. 희망 아니어도 희망 비슷한 것을, 사랑 아니어도 사랑 비슷한 것을 둥근 그릇에 담아 집집마다 배달할 겁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계절이 창고에 잔뜩 쌓였고, 여름은 새 운동화의 하얀 냄새, 집에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 다리가 아니지만 다리인 징검도를 건너 연안에서 연인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시산매 여름호 이번 여름호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병철 시인은 2014년 시 등단하시고 작가세계의 평론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시집이 이렇게 세 권 있고요. 평론집도 있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시인이며 평론가입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수국은 있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 시의 한 구절이긴 한데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 대칭이 되고 있어요. 뭔가 대칭이 되고 있는데 그 대칭의 특징은 수국과 vs 신발이죠. 이 수국하고 신발에 하고 그다음에 소유와 무소유, 그죠? 무소유와 vs 소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음, 음, 수국을 무소유화하는 거는 수국이요. 요새가 수국의 시대죠. 그래서 수국을 우리가 관광 구경하러 다니죠. 수국은 자연이죠, 자연. 자연물이란 말이죠. 자연물, 식물, 그죠? 그다음에 신발은 공산품, 생공산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소유할 수 없지만 신발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문명, 신발은 문명의 축구도 사실은 문명의 요새는 그 뭐 재배를 하니까 그렇지만 어, 신발이야말로 문명의 상징이고 수국이 그러면 자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는 지구가 지구를 정원처럼 꾸며 책임져야 할 시대 이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꿀벌도 책임져야 되고 수국도 책임져야 되죠. 그 수국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이런 대칭과 대비 이런 거는 아까 지금 경력을 봤듯이 세상을 세상을 읽는 세상을 읽는 도구로서의 시.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론을 포함하고 있는 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를 쓰는 창작법, 근대시 창작법, 그러니까 워즈워드의 내면의 눈,
눈을, 눈에 의한 근대시 창작법이 예, 더는 충분하지 않은 근대 시대의 시인의 어? 길이라면 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길이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모범 그지? 따라야 할 규준이 되는 모범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지? 그래서 그지? 어떻게 창작법 그지? 창작법을 방법론을 방법론과 세계관을 시적 세계관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시를 쓰는 응? 시대. 이게 이거에 내 모델을 누가 보냐면 나는 워즈워드 내 전공인 T.S. 엘리엇을 T.S. 엘리엇이 그랬죠. T.S. 엘리엇이 모더니즘 신세계가 바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T.S. 엘리엇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평론가이기도 하죠. 그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이 대표적인 말이 전통과 음, 개인의 재능 이런 음,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전통이 있는 거를 버리진 않지만 그 전통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길을 열어가면서 따라서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라는 시에 관심을 제목만 보고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분법인데 그 이분법이 기존의 이분법 그죠? 분명히 이게 이분법인데 여기서 또 여기로 다시 올라가면 이게 분명히 나누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방식은 자연스럽게 이분법인데 그런 이분법의 응? 틀에 구속되지 않는 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수국은 없어도 신발이 있는 거. 수국하고 신발은 이러면 이거를 이분법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러면 구두는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 라면 라는 제목이라면 음, 그건 근대적인 이분법을 충실히 예, 따르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 이분법이 느껴지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라는 제목은 응? 수국을 신발이 대체할 수 없음, 불가능함, 음, 애초부터 시도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음을 음,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응? 이건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애초부터 실수할 수 없는 목표라는 걸 느끼기 하기 때문에 이분법이 구속되지 않는 거죠. 그죠? 뚝이 없어서 신발이 있으면 괜찮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저 뚝이 비록 뚝은 없지만 신발이 충분한 대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그죠? 이는 근데 또 하나는 이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런
이분법 같지 않은 두 개의 그저 엘리엇을 생각한 이유도 그래. 엘리엇이 이거 뭐야? 이 전혀 이 형이상학적 이유라고 말하는데 엘리엇이 좀 그 기상 형이상학적 기상. 응? 응, 응. 그래서 형이상학적 기상 이 기법처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어, 두 개의 이미지를 병치하는 법을 동원함으로써 어? 벌써 이게 수분 없이도 대체도 안 되고 병치가 이게 뭐라 그럴까 슈크하고 신발하고 갖다 두 개를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죠?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수국을 고르게 그 옆에 신발 이상파 화가들의 그림 화가들의 정물화 어, 처럼 그리는 듯하지만 그런 어떤 단정한 문법을 파괴하는 그런 분위기를 창조하는 즉 기존의 담론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이런 점이 제목을 길게 설명했는데 생각보다 중요해요. 특히 이 시에서 그리고 제목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특히 이 제목은 나는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읽지 않겠다. 그전에 있는 방식의 그 틀에 따라서 얌전히 이거 쓰거나 읽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문으로 가보면 바로 첫 1년에서부터 그게 드러나요. 하늘이 되지는 못해도 하늘의 거울은 되는 웅덩이. 그 구정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내가 잡초에 관한 시를 썼는데 잡초가 뭘까요? 잡초. 잡초를 뽑고 있는 긴 시라서 내가 인용을 안 하는데 이거 요새는 많이 이런 상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잡초. 잡초라는 거는 하늘을 한자를 찾아보면요. 이거예요. 잡풀, 잡초, 잡풀. 잡이 뭐예요? 별 볼일 없다는 거야. 잡풀. 그러니까 풀은 풀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풀. 그죠? 섞이고 여러 가지 섞여 순수하지 않은. 그죠? 그게 잡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순수하지 않은. 왜 이 잡초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강변 북로를 내가 옛날에 강북에 살아서 강변 북로를 어, 타고 차를 운전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나가는데 진달래를 이렇게 암석을 해놓고 암석공원에 암석공원에 진달래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예, 예, 노동자들이 음, 잡초 뽑기, 그지? 잡초 뽑기에 잡초 뽑기에 동원된 장면을 봤어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달래 나무도 뭐 솔직히 옛날에 꽃이라고 그지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서 꽃과 잡초를 구분짓는 이거는 이거 얼마나 심하냐면 그래서 음, 잡초의 멸종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지? 응? 이런 거 많단 말이죠.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 그 식민제국주의 우울했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도 있었죠. 일제강점기 등 일본이 이제 마지막 제국주의 국가죠. 그래서 선진국이 된 이게 이제 식민제국주의를 통해 선진국이 되는 되었는데 한국만 제외하고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만 제외하고 음, 일제강점기 등을 등 이 선진제국 식민제국주의에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 동력은 바로 이런 폭력적인 거. 그게 두 개로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인간이 쉽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하는 과정에서 이분법을 사용하는 건 하나의 경향이 있지만 이 이분법 제국주의 이분법은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음, 폭력적 권력 관계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거 저 뭐야 한국인들을 막 감옥에 거의 이유 없이 집어넣었잖아요. 그지? 합법적인 그 재판정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재판인데 그 재판 자체가 법 자체가 그러니까 법 자체가 뭐 폭력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 폭력적인 관계를 통한 자원 등의 착취로 인해서 그렇게 된. 응?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지금 이게 근데 이런 모습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깡패 같은 관세 부과 협박 정책에서 뚜렷이 뚜렷이 그 폭력성이 드러나고 그죠? 미국이 왜 갑자기 관세를 높이려고 그래? 아무도 말 못해요. 깡패니까 원래. 원래 계속 그랬으니까. 어? 계속 그렇게 폭력적 이분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폭력 근대 세계관의 폭력적인 이분법이 더 멀리 음, 우리와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어,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런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점이 큰 문제입니다. 어? 이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그 풀과 잡초와 풀과 그지? 풀과 꽃을 철저히 구별하여 하는 정원, 어? 빨리도 바로 그러한 출발점입니다. 요새 정형선의 정원 철학이 각광을 받는데 바로 이런 부분법에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전략을 어,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정선생 우리 요새 많이 봐요. 그런 정원들 요새 우리 지나가다 보면 정원들 있죠?
정원들이요, 풀이, 이 꽃하고, 이거 어디 지나가다 풀이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하고 정원, 꽃하고 구별을 잘 안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빨간대 시대에 어울리는 음, 정원의 모습이기에 음, 대중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빨간대 시대의 음, 사상을 누가 해야 돼요? 시인이 시적 상상력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 근대 시대의 한문적이고 법적인 틀을 창조적으로 포함하지만 벗어나는 음, 길을 음, 열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자는 믿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를 읽고 있는데 음, 행복하게도 최근에는 그런 시인과 그런 시들이 많이 많이 마을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학계가 음, 살균대 그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말이 되며 그래서 그리하여 한국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뭐 구정물 얘기 하나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지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첫 줄이 생각보다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웅덩이인데 그 사람들이 구정물이야 하고 피해간단 말이죠. 구정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정물은 뭐냐면 더러운 물이죠. 구정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여기 이거 한국말이니까 없죠. 어? 근데 이 웅덩이나 구정물이나 둘 다 똑같이 뭐예요? 물이란 말이죠. 물은 뭐냐면 물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물은 당연히 물은 투명한 물은 음, 음, 하늘을 하늘의 모습을 그림자를 어, 가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투명한 물의 모습 투명한 물의 물의 모임은 뭐 투명하든 투명하지 않든 별 상관없죠. 투명하다는 말은 내가 괜히 좀 강조하려고 쓴 것 같은데 물의 모임은 하늘의 그림자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 이쁘고 맑은 정돈된 그 여행을 자주 가는데 트레킹 같은 거 걷는 거를 그 맑은 강이나 호수에 비친 자연의 모습이 너무 나도 아름다운데 음, 그런 물의 본성은 음, 더럽다고 피해가는 음, 구정물에서도 동일하게 예, 표출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런 비하적인 표현, 구정물이라는 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그죠?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웅덩이가. 어? 구정물이라고 해서 뭐 웅덩이인데 웅덩이에 그게 하늘의 거울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늘은 못 돼도 하늘이 되지는 못해도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하늘이 되지는 못해도라는 말은 근대 담론은 유토피아, 그죠? 이상적인 세계관을
표로 하는 근대 담론의 기준에 부합하게. 그러니까 성공이나 뭐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거 그거를 근대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유토피아적으로. 그래서 물이 비치는 거는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플라톤이 그죠? 응? 이데아의 그, 그러니까 이데아의 현실은 현실이 현실 이데아 현실 이미지라는 응? 응. 이데아는 유토피아적인 이데아죠. 이상적인 그죠? 이상적인 이데아 이 세계를 반영하는 이제 그 현실의 이미지, 그죠? 그 현실의 이미지. 이렇게 세 차원으로 나눈 다음에 나는 계급, 세계관, 계급, 차원, 계급, 계급 차원론으로 시인 추방론을 펼친 걸 기억하면, 음? 하늘이 되지 못했다고, 이미지는, 이미지는 하늘이 아니다 이거지. 그지? 그거가 이제 플라톤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냥 하늘이 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은, 그지? 물에 비친 하늘은, 그지? 근본적으로 물에 비친 웅덩이에 비친 하늘은 실제가 현실의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일 뿐이니까. 어, 불만족, 이상적인 차원에 대비하면 음, 불만족스러우니까 우며 그래서 하늘이 되지 못해서 하늘이 되지 못해도 그렇게 말한 거야. 하늘의 거울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라톤의 이런 생각을 이런 이상적인 그런 목표를 어, 충실하라는 그런 기준을 우선 잠시 접어둔다면 하늘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맑은 호수나 강에 비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감탄하는 거죠. 그렇게 물운동에 비치는데 그거를 무슨 이유로 부정물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진짜 부정물이라는 걸 부르는 이유는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하적인 평가는 음, 음, 폭력적인 그 주인과 노예 관계죠. 주인 노예 관계의 근대적 이분법에 가져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한다고 이병철 시인이 자각하고 자기가 자각하고 그리고 독자에게 음, 질문을 굳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걸 불렀을까? 내가 아까 그래서 잡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잡초라고 부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요새는 어떠냐면요. 잡초라고 부르는 것, 그 산에, 왜 우리가 산에, 그, 산에서 왜 트레킹하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풀 자체를 안 밟으려고 되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걔네들 생명이라고 본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풀을 밟고 걔네들을 짓눌러버릴 그런 권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첫 문장을 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평론을 쓰는, 이 이병철 시인의 평론도 그래서 관심이 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뚜렷한 자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게 당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자한테 이제 설득을 하려는 거죠. 당신이 꽃씨를 후후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당신이 내가
어, 냉면을 가위로 잘라도 장마는 그칠 일 없고. 이 제목하고 비슷하죠? 지금 두 개가 대비가 됐는데 하나는 인위적인 세계관이에요. 인위적인 인간의 세계관 대하는데 자연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어, 인간의 무기력함이 뚜렷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그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인간의 무기력함, 음, 통로. 그러니까 꽃씨를 후불어도 후는 바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숨결, 숨결, 네, 바람, 음? 가위대 비추기, 장마의 비추기. 가위가 자르는 거는 냉면 저거죠. 냉면 그 줄기, 냉면 그 국수 가닥, 냉면 국수 가닥이죠. 그러면 가위하고 그지? 국수 가닥을 자르는 가위하고 장마의 빗줄기하고 대비를 해보세요. 장마 빗줄기는 음, 음, 가위로 잘라질 리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꽃씨를 심심풀이로 꽃씨를 날리는 숨결대 어? 자연에서 보는 그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썼냐면 이 두 개의 평가가 되어 있어요. 실패, 중지, 불가.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꽃씨를 날리는 거를 요 말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 이 연의 일행이 되게 좋았는데 당신이 꽃씨를 후vu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음, 시가요. 요거는 기법적으로 꽃씨를 후vu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우선 있죠. 근데 시각적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운, 촉각적인 이미지? 내가 후는, 그지? 청각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촉각적인 이미지가 다 동원되는 글귀기를 한, 그죠? 당신의 꽃씨를 후후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못 가요. 이게 다, 이미지가 다 동원되기 전에는 앞으로 못 나간다고. 응? 그러니까 당신의 꽃씨를 후후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이게 뭐지? 하고 딱 쓰게 만들어요. 왜 쓰게 만드냐면, 꽃씨를 후불어서 그게 꽃씨를 민들레 꽃이 같은 거 요새 있죠? 길거리 지나가다 한번 풀어보세요. 운 기억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게 다 벌리지 않죠 한꺼번에. 꼭 뭐처럼 그러냐면 그 생일 케이크 그죠? 생일 케이크 민들레 꽃이 꽃이가 생일 케이크에 꽃들처럼 여러 개처럼 한 번에 쉽게 다 성공하지 못하니까. 응? 그러니까 케이크에 그 불 때 얼마나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불어야 좋대. 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불라고 되게 용쓴단 말이죠.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두 번에 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세 번에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꽃씨를 후후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라는 걸 보면서 그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그런 이미지가 다 동원되게 시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 근본적으로 이 시가
시창작론을 포함하는 논리적인 담론의 성향을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한 능력을, 음, 음, 음.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논리적인 얘기인데 감각적인, 그지? 동원되는, 즉, 감각적인 글읽기를.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담론의 경향을 생각을 하게 돼. 즉, 이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생각과 느낌, 그지? 감수성에 이 두 개가 둘 다 있는 거야.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지? 뭐 황진이의 시 있잖아요. 뭐 유명한 시 있잖아요. 뭐 어? 우리님이 오시면 뭐 그까지 내가 길게 얘기할까 하지 않으려고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황진이의 시에 할 것 같아서 그 황진이의 시의 그 좋은 점이 그 황진이가 대단하다. 응? 그러니까 황진이 전통 한지의 시의 그 기법, 그 형진이가 대단한 시인이라 그럴 때에 그 논리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뚜렷한 이미지, 감수성, 그게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에 다 동원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를 써서 시를 쓰는데 그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논문을 쓰다가 감각까지 느끼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개를 다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구절이라고 봐요. 당신이 꽃씨를 훅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잘 잊어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생일 케이크를 불 때마다 이 내가 부는 인간이 부는 인간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바람이죠. 육체가 만들어내는 바람인 숨결, 그지? 육체가 생산하는 바람인 숨결, 그죠? 그거하고 자연의 그 부는 바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그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날리고 꽃잎이 날리는데 어, 매화꽃이 폈다가 질 때 되면 완전히 비처럼 떨어지잖아요. 근데 매화꽃이 달려있을 때 바람이 확 불었는데 안 떨어지면 바람이 실패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응? 그 생각하는 거는 다 바뀌지만 흥그러면 약한 마음으로 빛이 오르기 떨어지고 네, 떨어지는데 이건 바람의 습격과 성경이 아니다. 여러분, 승리. 그지? 바람도 실패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 생각할까 봐 내가 얘기한 거예요. 매화가 절정기에 그래서 매화 구경을 다닐 때 절정기를 그 매화꽃 구경이 조금 전에 지나갔죠. 절정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람이 싹 불어도 심하게 불었는데 하나도 안 떨어지면 와 지금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광회사에서. 근데 또 어떤 때는 가보면 바람이 싹 불어 조금밖에 안 불었는데 막 뭐 비처럼 떨어지면 너무 잘 왔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경우는 실패와 성공이 없단 말이죠. 실패와 성공이라는 건,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분법적 평가 방법은 오직 인간의 마음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어? 실패와 성공이라는 그거는 인간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지?
사람은 실패하고 성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얘기가 안에 들어있어요. 냉면에 과일을 자르는 것, 줄기를 자르는 것, 장마는 비 끝인 비에 그걸 그칠 수가 없죠. 자, 막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면 요 말이 이해가 돼요. 위대함은 비천함의 등 뒤에 몰래 엎여 있는. 이게 이해가 돼. 예,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위대함은 비천함의 등 뒤에 몰래 엎여 있는데. 그러니까 위대함과 비천함.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특히 최근 근대 시대까지 저 기후재앙을 몰고 온 기후재앙이 왔어요. 위대한 요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웃기는 말하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지? 문자인데 이 정도가. 응? 뭐야? America Great Again. 그다음에 트럼프 전뭐 그리고 응? 네, 지구가 지금 폭력적인 음, 그리고 그리고 애 만연 이래 지구의 폭력적인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트럼프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까지 기후 재앙을 몰고 온 근대 시대까지의 세계관, 유토피아 지향의 목표 지향의 세계관으로 인한 것인데 문제는 냉정하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까 그 마가를 보고 아까 웃긴다고 생각한 이유는 미국이 위대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대함이라는 게 뭐냐고요. 위대함, 그지? 위대함은 신의, 그, 완벽한 존재성, 그죠? 신성,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성은 불완전한 수그룹명의 인간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원래부터, 원래부터 달성 불가능한 일임에도 그걸 목표로 삼는 하는 위대함이란 개념이 그러므로 인간의 불완전함 그래서 위대함이란 개념의 비추어 볼 때 비천함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음, 존재 현 존재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위대함이 비참함의 등 뒤에 몰래 옆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꼬고 싫어하고 그러는 이유가 거짓말이라서 그래요. 그냥 사기꾼인 거죠. 그냥 사기꾼이에요. 음. 그러니까 위대함은 비참함의 등 뒤에 몰래 엎여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비판이 아닌 것이 이게 바로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든 그게 위대함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달성 불가능하니까 비천함을 몰래 감춘
음, 사기성의 위대함일 수밖에 없고 이런 근대 담론의 허구성, 환상성, 환각을 자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음, 해방되고 억압에서 심리적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면서 행복하게 시작할 기회가 열립니다. 어렵게 말했다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위대함이 뭐예요? 전교 1등이라는 위대함을 목표로 하지만 수백 명 중에서 단 한 명이 가능하며 그것도 어떤 전교 1등인 청소년이 자살한 사례에서처럼 아주 위태로운 12일 분위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부나 이런 데서 조금 성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허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스카이에 입학하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신입생 입학식에 모여 있는 나보다 더 똑똑한 듯한 친구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응? 그러니까 뭐야? 다시 처음부터 경쟁이라는 말. 이는 대통령이 나 그룹 회장이 되는 일도 별로 다를 바 없는 성지라는 걸 뜻합니다. 위대하려고 난리 피고 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대함을 목표로 열심히 살면 결국 비천함을 동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간단히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간단히 해결됩니다. 즉, 인간은 신과 같은 위대함을 달성할 수 없다는 너무 당연한 이치를 100%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겸손, 휴밀리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겸손하면 절대로 비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함을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위대함이 음, 사기인 것이 사기인 건 그런 생각을 하는 개인이나 미국인 등 미국인 등 집단이야말로 가장 비천한 음, 비천함의 비천한 수준에 있겠다는 음? 선언일
끊이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갖고 요새 시끄러운데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될 것 같아요. 위태하면 비천함 등 뒤에 몰래 엎여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또 구체적인 말을 또 여기 이제 이 이병철 시인이 평론가이면서 시인이고 이런 데 있는 거죠. 금팔찌가 아니어도 타는 노래 녹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타는 노래 녹는다는 것. 타는 노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불타는 노을 있잖아요. 불타는 노을에 불타는 흑양의 위대한 풍경에 태양 찌르는 또 녹을 수 있겠지. 불타는 노을, 그죠? 석양의 그 위대한 풍경, 그걸 보려고 12월 31일 날 전국으로 차를 타고 막 그런 데를 가죠. 그러니까, 이 금발찌 같은 거, 그런 뭐 녹는 거, 금발찌도 녹여서 뭘 어떻게 금덩어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금을 만들어서 금발찌가 되잖아요. 금을 녹여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응? 마음이, 시름을 잃고, 마음이 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시인은 영원, 빛이라는 그 위대함 사상, 그 위대함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요. 위대함을 어,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을 목표로 하는 근대 담론에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근대인들을 구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탈근대 시대를 열어내는 적 상상력을 발휘하려는 이병철 시인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는 구절인데, 응? 영원하다는 말, 그지? 영원하다는 말. 그 영혼은 안 되죠. 그 영혼은 신한테만 있을 거니까, 그지? 그 영혼은 신에게만 있을 테니까 안 되지만, 영혼 다음으로 귀 놓는. 영혼은 약간 못 미칠지도 모르지만, 그 영혼 다음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신의 경지, 위대한 경지는 불가능하지만, 어? 이런 영성의 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있는 기회를 얻은 이건 뭐랑 그러냐면 이거 불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절에서 예를 들면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거 인간으로 태어난 게 귀하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주 귀한 음, 것인데 그래서 음, 이번 생의 목표가 깨침은 아니더라도 은혜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차에서 불교에서 불교나 힌두 등 응? 음, 동양 윤회 사상에서 강조하던
이런 영성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얻은,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아니지만 그에 육박하는 긴 삶의 시간을 얻은 그런 뜻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영원 다음으로 긴 오르는 서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빗땀으로 환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빛이라는 것이 어, 깨달음의 빛이겠죠. 영적 세계에서 오는 빛, 그지? 신의 완벽한 빛은 아니겠지만, 음, 그것까진 못하겠죠? 했지만, 그래도 인간의 언어는, 음, 심성은 그런 수준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차원에 있으니까. 음? 인간이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신처럼 위대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뭐, 어, 그 100%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만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죽음 아니고 죽음 비슷한 것을 입고, 이별 아니고 이별 비슷한 것에 울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재앙 등 이나 교장은 그래도 어떻게 금방 못 고친데도 정치적 극단적 이 등의 어? 현상은 그 인간 자체가 인류가 스스로 자멸의 길로 하는 바람에 예, 벌어지는 일이니까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죽음 비슷한 것이 있고 이별이 있고 이별 비슷한 것이 있단 말이죠. 무너지는 거는 무너지는 것, 이 무너지는 게 문제죠. 무너지는 거는 죽음이나 이별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즉, 이 죽을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 그로 인해 삶이 생명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죽는다고 지금 당장 무너지진 않죠? 그지? 그러니까 정말 죽을 때 대해서야 그걸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진짜 죽으면 진짜 죽을 때가 되면 그건 그죠? 죽는 것이 그러니까 삶을 흔들리는 삶의 기반을 흔들리는 그러니까 즉 죽음이라도 죽음 자체도 삶의 기반을 온통 흔드는 흔드는 충격을 주지는 못합니다. 응?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삶의 기반을 흔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란 말이죠. 응?
이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 엘리엇의 지, 대표작이죠. 황무지에서 그리는 음, 말기 서구명의 말기 현상 뭐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다리가 런던 다리가 런던 다리가 무너져 내리네라는 동요를 인용하는 등 런던 브리지 is falling down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기 현상의 그 원인을 death in life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즉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뿐이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단 말이죠. 저 윗말 죽음 아니고 죽음 비슷한 것을 입고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 안 죽었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죽음 비슷한 것을 입고 산다는 거죠. 그지? 이게 죽음 비슷한 것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이병철 시인이 그 모더니즘 세근대성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지? 또 하나의 무너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좀 강조를 하고 크게 강조를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그 행에 보면 이별 아니고 이별 비슷한 것에 울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데 사랑에서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음, 즉 물질 세계,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관계라면 음, 당연히 예, 이별 비슷한 것에 울며 무너집니다. 라고 어,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아주 보편적이고 흔한 현상으로서 트로트, 등 유행가에 아주 많이 유행가, 트로트 유행가나 대중문화, 드라마,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아주 많이 에서 아주 많이 만날 수 있는 아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시인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정작 이별을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이런 사례도 우리 많이 봐요. 어디서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의 한 명이 음, 사람이 음, 죽을 때라도 죽더라도 그 관계가 어, 무너져 버렸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관계, 예, 그지? 영혼의 동반자의 수준에까지 이른다면, 응? 응? 그러면 이별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별에도 무너지지 않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 차원과 연계된, 연결된 정동의 사랑, 감정이야말로 21세기 밝은 시대의 인간관계의 모델이고, 이게 바로 행복의 길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행복의 지름길이란 말이 뒤에 있어요. 어, 당신은 댄서가 아니어도 나와 춤출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막춤을 추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춤이 되는 거죠. 왜 그게 그렇게 무너져 버렸냐면 그 사이에 써 있는 구절에서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음악이 되지는 못해도 음악의 귀는 되는 침묵을 버린 채 다 잃었다며 울부짖는 당신은. 그러니까 뭐를 잊어버렸냐면 춤을 추려면 춤에, 춤은 리듬을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행위니까 기쁨의, 기쁨과 행복의 춤은 음? 리듬, 즉 음악, 그지? 그렇잖아요. 응? 리듬, 즉 음악, 의 기반이죠. 응? 음악, 즉 운율의 흐름이 기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근대인, 그러니까 그 뭐야, 죽음 비슷한 것, 응?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어트가 엘리엇이 지적한 데스인 라이프를 살아가는 이병철 시인이 묘사한 죽음 비슷한 것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문제점이 문제점은 여기 지금 바로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음악의 귀는 되는 침묵을 버린 지. 문제점은 이 문제점을 음악, 춤과 연결된 연계된 리듬으로 표현하자면 하자면 침묵. 침묵이란 건 뭐예요? 침묵. 금의 소멸 상태를 어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침묵?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에서
육체, 일진, 자원, 인, 정신, 이념, 자원, 한, 감정, 정동, 사, 영성 차원으로 나누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거는 이유가 근대하고 탈근대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근대 담론은, 음? 이게 뭐예요? 그, 삶 속의 죽음이란 근대 담론은 왜 삶 속의 죽음이 되냐면, 정신, 이념, 차원을 위해, 응? 어떻게 돼요? 음, 육체, 물질, 차원을 대상으로 인용하며, 나머지 차원을 어, 되도록 배제하였지만, 이게 문제죠. 팔근대 담론은 어?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을 바탕으로 육체, 물질 차원의 권리를 어, 복원해 주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틀을 좀 잡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몸을 쓰는, 몸은 육체죠. 몸을 쓰는 숨이 응? 인간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건 밝은데 담는 의 특징입니다. 응? 이 탈근대 담론의 핵심 특징은 탈근대 담론의 핵심 특징은 응? 영성 차원이니까입니다. 이를 음악의 영역에서 묘사하자면 응? 물질 육체 차원에서 표상되는 드러나는 음, 소리, 소음, 노이즈 등의 자연 현상을 넘어서죠. 응? 영성 차원에서 어, 그지? 발현되는 응?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소리가 없더라도 아니 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잘 들리는 이 침묵의 차원이 중요해. 음. 읽어보면 이제 돼요. 그럼 보세요. 무너지는데, 여기 무너집니다 그랬죠? 무너져 망했어. 그쵸? 근데 이 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근대인은 우선,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신념을 가졌던, 어? 근대적인 세계관에 대해, 세계관의 난경, 앵빠스, 대책 없음을 다가, 어, 처절하게 다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어, 새로운 혁명적으로 바뀌, 바뀌어야 하는 영성사상 바뀌어야 하는
영상 차원에 연결된, 연결되는 밝은데 담는 A키를 모세파 이 이다팔 가지기 태민. 응? 그래서 무너지는 거 중요해요. 응?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현상이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근대적인 나라로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 폐업 위에서 그런 한국대 국가가 탄생하리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죠. 현상으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되지는 못해도 음악의 귀는 되는 침묵을 버린 채 다 잃었다며 울부짖는 당신. 요거 버렸기 때문에 다 잃었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다 잃었다고 울부짖는 거죠. 응? 무너진 거죠. 당신은 근데 거꾸로 다는 거지. 이때 당신은 댄서가 아니어도 나가 춤을 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이 아닌데도 무한 이런 그 영원 무한 이런 거 무관한데도 내 팔은 너무 많은 원을 그릴 수 있거든요. 내 팔 육체 그지? 내 팔은 육체 그죠? 육체에 그런 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육체의 복권이죠. 복원.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희망 아니더라도 희망 비슷한 것을 희망 이제 반대쪽으로 밝은 쪽으로 넘어왔죠. 이제 탈근대 지금까지는 이제 근대 난경 무너짐이 끝났고 탈근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 아니라도 희망 비슷한 것을 이건 딱 거꾸로예요. 근대적인 담론에서 추구하던 희망은 비록 아닐지라도 음, 그런 완벽한 유토피아 담론의 차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낭만적인 이상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영성 차원의 관계까지 포함하니까 훨씬 더 고 수준 높은 사랑인데도 현대인의 눈에는 사랑 비슷한 것으로 보지는 모르지는 그런 뜻이. 응? 그러니까 완벽한 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이 희망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해요? 시인의 어, 이야말로 어?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어? 바로 이런 활동들 세계관을 창조하는 일이고. 응? 이건 아직 안 나온 세상이라고. 그지? 이 안 나온 아직 없는 아직 근대 세계가 예, 예, 대부분 머물고 있어서 없고 모르는 특히 산문적 법적인 영역에서 그러면 더욱 그러한데
이제 새로운 밝은데 세상을 열어가려면 바로 이런 창조적인 시적 상상력이 요구되고 이게 시인을 통해서 참 새롭게 어, 어, 무관의 입법자라고 어? 근데 를 시작할 때 낭만주의 시인들을 그렇게 불렀죠. 음? 이제 또다시 시인들이 그런 새로운 세상 건설에 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병철 시인이 뚜렷하게 다각화가 있게 있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둥근 그릇에 담아 집집마다 배달할 거라죠. 응? 둥근 그릇에 담아 집집마다 배달할 거예요. 이거는 배달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무슨 소리예요? 배달할 겁니다. 같이 시인들이요. 시, 시다. 이게 시를 발표한 이유예요. 이게 이병철 시인이 시를 여기다 시산명에 발표한 이유예요. 혼자 쓴 게 아니죠. 그 시는 시인이 시를 혼자 쓰시는 혼자 읽는 건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건설합니다. 그죠? 등문부에 집집마다 배달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따라서 배달을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달할 내용, 여기는 좀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아직 확실치 않은 내용이에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여기 중요해요.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 이게 시의 제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병철 시인도 이병철 시인도 저처럼 이제 선구적으로 선동에 서서 시인들이 또는 시인이 아니어도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적으로 새로운 세상에 가장 밝은데 우리 시대의 담론을 어,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거나 설명하기는 아주 어려운 음, 음, 설명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음? 그럼에도 이 부분을 이 시의 제목으로 삼은 건 그런 건설의 원리, 그지? 교리 또는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 아까 내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목을. 응? 그죠? 그 신발의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 집에 수국은 없어도 신발에는 우리가라고 말하는데 어, 여름 그 여름이 뭐냐면 새 운동화의 하얀 냄새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국이란 꽃의 현상은 아직 없지만 여름 새 운동화의 하얀 냄새.
이거 아름다운 이미지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형이상학적 기상이죠.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개의 이미지를 예, CS 요새 서로 어울리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들의 명치와 조합으로 음, 만들어내는 음, 어떤 감각적인 조합. 이 형의 상학하적 상학하적 기상이라고 말하는 것, 형이상학적 기상, 형이상학적 기상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거의 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성공적인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왜 새 운동의 하얀 냄새? 인간은 이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투적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적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 어렵지만 당연한 것이 이건 새로운 밝은데 담론의 창조 과정이 된, 이건 엘리어트도 마찬가지죠. 엘리어트가 바로 이런 과정에 엘리어트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런 이 작업을 이제 하고 그렇지 때문에 어, 이병철 시인의 시 창작 결과물이 아주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이 시작한 밝은 메son의 창작이 잘 이어져 잘 이어가고 창작론을 이병철 시인이 잘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하고 새 운동화의 하얀 냄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반쯤 있고 반쯤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다 탈탈 풀어버리면 탈탈 풀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죠? 풀어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중요한 말은 여름을 새 운동화의 하얀 냄새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감수성. 이 어디 들어있냐면 신발에 들어있단 말이죠. 예? 신발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 신발은 뭐냐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요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여름하고 새 운동화의 하얀 냄새는 내가 설명을 약간 여지를 좀 남기기 위해서 나도 가설은 있지만 그 가설뿐이니까. 그래서 수국이라는 꽃, 꽃은 없어도 신발이라는 여름 계절. 그치? 그런 뜻이 돼요. 수국이라는 꽃, 여름꽃이죠. 여름꽃이에요. 수국은 여름을 상징하는 꽃이 요새 수국 정원에 놀러 가는 계절이에요. 요새는 뭐 자연에 피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다 해놨죠. 지자체에서. 어쨌든. 즉,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 현상으로는 아직 음,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생명의 왕성한 계절, 여름이죠. 여름이라는 계절의 길은 열어가고
있는 시인 집단 또는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새 시대의 선구자들. 그렇지. 응? 여기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개봉하지 않은 계절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 왜 아직 개봉하지 않았어요? 응? 밝은데 시대의 계절은 새롭게 열릴 텐데, 이런 개봉 작업은 즉 상상력에 의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할 겁니다. 동료 시인들에게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그 개봉하지 않은 그 계절들을 다 열어내고, 그죠? 그건 말도 안 되게 어렵고 너무 과다한 부담이죠. 같이 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마지막 두 행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연. 다리가 아니지만 다리인 징검다리를 건너. 이제 아시겠죠? 다리는 뭐냐면, 콘크리트. 그지? 다리인 징검돌. 무슨 소리냐면, 아직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한 근대 도시의 다리처럼, 음, 만드, 생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시적 상상력의 그 힘으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징검도를 하나씩 음, 시인들이 창조해낼 수는 있을 것이다. 며 이 과업에 왜 실패한다면 인류는 기후재앙 등의 환경 앞에서 멸종의 위기를 맞을 것이니까. 응? 근데 희망사항도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사항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희망사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안에서 연인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연인으로. 연안, 부둣가, 바닷가, 강가죠.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근대 세계의 건너편을 넘어서서 뭘로 넘어섰어요?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넘어서 나라 넘어선 거죠.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밝은데 세계의 연안에 도착했다고 보고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세상의 아담과 이브가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김영철 시인이 선언합니다. 응? 좀 더까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 이병철 하늘이 되지는 못해도 하늘의 거울은 되는 웅덩이를 사람들은 왜 구정물이라고 부를까요? 당신이 꽃씨를 후후 불어도 바람은 실패하지 않고 내가 냉면을 가위로 잘라도 장미는 그칠 일 없고 위대함은 비천함의 등 뒤에 몰래 엎여 있는데 금팔찌가 아니어도 타는 노을에 녹을 수 있는데
영원 다음으로 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빛 다음으로 환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 아니고 죽음 비슷한 것을 입고 이별 아니고 이별 비슷한 것에 울며 무너집니다. 음악이 되지는 못해도 음악의 귀는 되는 침묵을 버린 채 다 잃었다며 울부짖는 당신은 댄서가 아니어도 나와 춤출 수 있어요. 무한이 아닌데도 내 팔은 너무 많은 원을 그릴 수 있거든요. 희망 아니더라도 희망 비슷한 것을, 사랑 아니더라도 사랑 비슷한 것을 둥근 그릇에 담아 집집마다 배달할 겁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계절이 창고에 잔뜩 쌓였고, 여름은 새 운동화의 하얀 냄새, 집에 수국은 없어도 신발은 있는 우리가 다리가 아니지만 다리인 징검도를 건너 연안에서 연인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